김건희, 엄정한 사법 처리만이 윤 정권 살 길이다. 윤 참패 원인은 부인 문제로 공정 이미지를 상실했다. 검찰, 김 여사 공개 소환에 철저히 수사해야. 셉니다. 봐주기식 시간 끌면 신뢰만 더 잃고 결국 특검행. 내 팔 잘라낸다는 춘풍추상을 보여야 신뢰 회복. 자, 이기홍 대기자, 동아일보의 보도 태도입니다. 조선과 중앙도 비슷합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폭락한 데에는 조중동의 보도 태도 또한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조중동이 보도하면 중소언론사들 수십 군데가 받아서 적습니다. 조중동이 커버해주고 보호막을 쳐주니까 자신들은 그 뒤에 숨어서 막 씁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언론의 지형도가 그렇습니다. 조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완전히 보수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김건희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먼저 쳐내는 거죠. 자, 박근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와 싸우면서 조선일보가 막 보도하면서 터뜨렸죠. 진짜 많은 정보 대국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일보. 조선일보만큼은 아니지만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자들의 취재력은 대단한 겁니다. 보도를 안 할 뿐이죠, 감춰놓고. 이제 까기 시작하면 다 나옵니다. 자, 앞으로가 이제 더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언론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는 정부가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나라죠. 앞으로 이제 활약이 기대됩니다. 자, 김건희 수사해서 빨리 깜방 보내야 됩니다. 그나마 그게 제일 싸게 끊는 거예요. 특검에서 탈탈 털리면은 완전히 영혼까지 탈탈 털려서 100년 이상 나오게 될 겁니다. 빨리 수사해서 깜방 보내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한국이 G7 초청이 불발됐어요.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은 외교 실패다. 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조국당이 얘기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거죠. 더군다나 이 G7이라는 게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선진서방 7개국이잖아요. 여기에 러시아, 중국도 없습니다. 저희가 러시아, 중국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G7, 그 서방 선진국들에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초청도 못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회의에는요, 대한민국 2021년도에 최초로 초청을 받아서 참가를 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초청을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누가 초청을 하겠어요? 윤석열이 저렇게 인기가 없고,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도, 인기가 꼴찌잖아요, 보면. 모닝 컨설턴트 조사, 국가 지도자, 주요 서방 선진국 지도자들 지지도를 보면 꼴찌지 않습니까, 거의. 하니까 인기가 없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서방에서도. 이 탄핵당할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지도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청도 거부하는 겁니다. 보니까. 자, 지금은 또 위중한 시기죠.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사태, 한반도 신냉전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이다라는 해석이고, 또 보면 자, 문재인 정부에서 김준영 그 외교 원장을 지내는 분이죠. 이 사람이 논평을 뭐라고 하냐면은, 앞으로 G7이 G10, G8, G10으로 확대될 경우 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당연히 회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념 외교, 가치 외교로 일관된 탓에 정식 회원국은커녕 이제 초청국도 되기 어려울 지경이다 하고, 이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일방적 외교 노선 탓에 대한민국 외교 운동장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외교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 노선으로 바꾸길 바란다라고 그렇게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정말로 윤석열 정부 외교주까지도 폭망이네요. 보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 이거 할 말 없는 거죠. 진짜 창피한 노릇입니다. 야, 드디어 염려했던 지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가 사망하는 사건. 병원 측은 유족의 요청으로 사인을 못 밝히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과로사로 사망했을 수도 있고, 지병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고요. 지병과 과로사가 겹쳐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의료 사태가 심각한데요. 전공의들이 다 사직했잖아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경입니다. 25일부터는 이 대학 교수들도 사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직서를 한 달 전에 내놨어요.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놨는데, 그것이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보시게 되면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날로 오는 25일이 민법상 사직 의사를 밝히면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서가 처리되는 거예요.
자, 의대 교수단체는 또 장기간 비상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이 정신적, 신체적 한계로 외래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진료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응급 환자가 생기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잘못하면은 이 문제로 윤석열 정부는 끝장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악화되고 맨 처음에 뜬금없이 2,000명이라는 그 숫자를 윤석열이가 갑자기 갖고 나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나온 숫자도 아니에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2,000공, 본인의 스승의 2,000공이잖아요. 본인의 스승이. 그래서 2,000에서 숫자가 나왔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2,000명 던지면서 기존의 정원이 3,000명인데 2,000명을 늘리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교육하냐고요. 갑자기. 정말로 여러 고려해야 되는 점들이 많아요. 여러 정책상으로 의료 그 교육 환경 같은 걸 다 고려해야 되고 의료 수급 현황 인원 해마다 인원 지금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2,000명을. 그래서 그것을 의사 단체는 극렬히 반대하는 거잖아요. 극렬히 반대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것을 의대 교수들이 지금 그걸 입시하고도 지금 관련되어 있어요. 당장 올해부터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제는 선거용 선심성으로 갖고 나왔을 공산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00명이나 숫자를 전국의 의대에 막 나눠줘서 퍼주기식으로 선거 공약하듯이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 입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각 의대에서 2,000명을 추가로 배정받았지만 다 뽑지 않고 50% 범위 내에서 자신들이 배정받은 범위 내 50% 범위 내에서만 자율적으로 받겠다, 증언을 하겠다. 라고 자율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의협과 교수들은 받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의대 자율 증원안 수용을 못하겠다. 의료 개혁 특위도 불참하겠다. 그래서 25일부터는 단체로 지금 진료 공백이 예정이 돼서 지금 암 환자들 수술도 못 받고 응급 환자들 치료도 못 와서 국민들이 죽어나갈 지경이에요. 의대 교수들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었던 산업 현장, 그 의료 현장에서 병원에서 버티고 있었던 의사들조차도 도저히 이걸 수용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일부터는 의사들도 사직을 하겠다, 병원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형국이에요.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파도 치료를 못 받아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윤석열 지지율 23% 나오는데 다음 주 이거 파업이 본격화되면 10%대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죽일 놈들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걸 총선 전략으로 활용했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합니다. 활용한다고 의심한다면은 정말로 죽일 놈들이고 두 번 다시 정치권이라든지 대한민국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건. 자, 윤석열이가 홍준표를 이틀 전에 불러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4시간 동안이나 같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홍준표한테 국무총리를 좀 맡아달라고 하니까 홍준표가 거부를 했어요. 신문하는 난파선의 승선을 거부한 거죠. 자, 홍준표가 그러면서 김한길 총리, 장제원 실장, 비서실장을 추천했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을 건데 자, 그러고 나서 홍준표가 계속해서 한동훈이를 막 까기 시작합니다. 계속 거기서 공격해야 됩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한동훈이가 지금 차기 국힘의 대표로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등입니다. 자,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홍준표, 한동훈은 더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면 안 되라고 마지막으로 칼을 꽂습니다. 윤석열을 배신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한 거죠.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 윤석열과 밥 먹고 4시간 동안이나 술도 먹었겠죠. 그러면서 얘기를 나눈 거잖아요. 많은 속 깊은 얘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신 윤석열 대신 한동훈을 막 까는 거야 보니까. 본인도 이해관계가 있어요. 경쟁자입니다. 한동훈은 본인의 경쟁자고 어떻게 보면 정적입니다. 같이 경쟁자로서 차기 당권을 놓고 대권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해서 홍준표가 계속해서 공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한마디 합니다. 한동훈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드디어 총선 끝나고 첫 번째로 입을 연 겁니다. 연 거고
거기 내용을 보면 자,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밖에 없대요. 그리고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고 용기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국민이고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그래서 자기는 윤석열을 배신한 게 아니고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하도 배신자라고 하니까. 윤석열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한동훈이 홍준표가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그것은 배신이 아니고 용기입니다. 그런 겁니다. 저는 한동훈은 국민을 배신하지 않으면 됐지 나머지는 다 용기입니다. 올바르게 행동한 겁니다. 그 뜻이에요. 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썼어요. 4월 10일 총선 다음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한동훈이 사퇴 후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누가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해준다면은 지적질을 해준다면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질을 해준다면은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불쾌하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며 지가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적이고 누가 나한테 똑같은 걸 했다면 나는 즐거웠을 것이다. 잠깐은 불편해도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요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것은 홍준표에 대한 발언을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자, 홍 시장은 이날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하는 사람, 한동훈은 윤석열도 배신하는 사람이라며 한동훈을 비난하는 글을 남겼는데 한동훈의 그런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동훈은 정치권에 대한 복귀의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력 있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래. 한동훈이가 정교한가요? 정력이 아니고 정교하고 박력 있는. 한동훈이 정교한가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교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실하겠다. 당장은 복귀하진 않겠지만은 언젠가는 복귀하겠다. 정치에. 정교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실하겠다. 향후 정치 무대에 복귀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다만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실하겠다는 것은 당장의 전당대회가 아닌 시간을 좀 더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자, 재차 또 사과했어요. 이것은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빚을 졌다. 표정들 잊지 못하겠다. 뭐 그런 건데. 한동훈이 하여튼 정치를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치를 계속 하겠고, 지는 윤석열과의 갈등을, 그것을 배신이 아니고 잘못을 지적질한 거다. 누가 나한테 똑같은 지적을 하더라도 나는 달게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달게 받을 것이 고마워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하는 용기다. 공부하고 성찰할 것. 그래서 한동훈은 다시 정치에 복귀를 언젠가는 할 겁니다. 지금 뭐 화환을 지금 당사 앞에 계속해서 배달하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작업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한동훈의 인기는 국힘당 내에서는 아직은 탑입니다. 탑이고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척을 진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윤석열과는 두 번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윤석열 김건희와는 완전히 강을 건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끊겼어요, 인연이.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인데요. 과연 한동훈이 이 정치권에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이제 초보 정치인 한동훈의 끝장을 봤잖아요. 이번 유세 과정에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어설펐어요. 어설프고 자기 중심의 자신의 대권놀이하는 후보자들을 띄워줘야 되는데 후보자들을 개무시하고 본인의 대권놀이 셀카놀이만 하다 끝났어요. 어떤 전략도 없고 어떤 것도 없었어요. 뭐 이재명 조국을 심판해달라 희한한 얘기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야당 대표를 왜 심판합니까? 본인의 여당으로서의 비전을 앞으로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총선은 없어요. 총선에 나와서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심판해달라는 회개망측한 얘기, 또 운동권을 심판해달라는 시대 캐캐묵은 얘기를 했어요. 전혀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 전략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이 만나는 데 대해서 자 보수층이 부글부글 막 끓고 있어요.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정여욱, 전여욱, 구룡, 백기투항, 설마, 윤희, 어쩌다 보수. 막 심하게 막 내뱉습니다, 지금. 둘이 만난다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전여욱, 구룡이고, 백기투항이고, 설마, 윤희, 어쩌다 보수. 강경 보수층이 반발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합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심, 회의, 불안감이 쓰나미급이다. 대선 승리를 안겨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과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보수 우파들도 윤석열이 어쩌다 보수 설마라며 가슴을 친다. 끝까지 윤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라는 콘크리트 보수들이 내가 설마 지뢰를 밟은 것인가 라며 오죽하면 지지 철회까지 입에 올리고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 서정욱 변호사 완전히 보수죠. 자,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은 잘못됐다고 본다. 자, 6월 국힘 지도부가 정해지면 그 지도부의 대표와 함께 이재명 대표와 같이 만나야 한다고 지적했고, 그 시점도 6월 말이나 7월 초가 좋았고 모양새도 여야 대표를 같이 부르는 것을 원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안 좋은 상태에서 제안하니까 이거야말로 굴욕이고 백기투항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못마땅해 했다. 지금 부글부글 보수층이 끓고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다시 또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푹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23%인데 보수층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이재명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재명 만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또 조중동이 윤석열, 김건희를 엄청 까대고 있습니다. 엄청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또 의사들 파업까지 지금 겹쳐 있습니다. 파업까지 겹쳐 있고 25일부터는 의료 대란이 예상이 돼서 실제로 이 불편들이 내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대한민국이 의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김건희는 새로 얼굴을 밖으로 내밀 등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외 공관장 회의에 또 나설 가능성이 있고 또 한미일 다음 달 말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최은수는 다음 주 초에 예정된 가석방 명단에 포함될 이번이 두 번째니까요.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누가 힘을 쓰고 있겠죠. 제가 봐서는 가족이겠죠. 김건희라고 추정이 되긴 하는데 하여튼 간에 여론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아마도 20% 초반을 넘어서 10%대로 윤석열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김건희 비선 라인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요. 김건희 비선이 작용을 했다. 비서관들이 이번에 그 국무총리 후임자 또 비서실장 후임자 임명에 여론에 흘렸다라는 그런 강훈 이기정 비서관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여론이 지금 상당히 안 좋고 들끓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폭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보셨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는 계속 열심히 좋은 컨텐츠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퓨였습니다.